사실 남동생들까지 건사하는 것은 제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도 생전 처음 느껴보는 뱃속의 생명의 신비로움에 내 자식에 대한 모성애 때문에 참았는데, 아이를 낳고 내 손에 안고 우유를 먹이며 예쁜 베네치까지 받는데도 나는 내 자식보다는 내 동생이 우선이었던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막내 남동생이 짓궂은 면이 있고 워낙 식탐이 많다 보니 제 아들의 분유를 홀짝홀짝 한 숟갈씩 먹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의 분유 먹는 모습을 보고 딱 알아봤던 것이고, 그 자리에서 어이없게 제 막내 남동생의 멱살을 붙잡아 밖으로 끌고 나와 내동댕이 쳤던 것이었죠. 빗자루를 가지고 도망가는 철없는 동생을 막 쫓아가는데, 어른으로서 좋게 말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들으련만 어른답지 못한 남편의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대체 뭐 하는 거냐고 참지 못하고 고작 분유 몇 숟가락에 이성을 잃은 남편의 귀싸대기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내 동생한테 빗자루를 휘둘러요? 당신이 뭔데? 이 분유 막말로 당신이 준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밖에 나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산 거예요. 당신 애만 갖게 했지 실질적으로 아빠 노릇한 거 있어요? 나 당신 치미 엄마 모시게끔 하려고 결혼했지. 나 가정부로 쓰고 당신 일 보려고 돈도 안 갖다 주고 나한테 돈 벌게 하고 나 이대로는 못 살아. 우리 이혼해요. 이혼? 니까짓 게 무슨 이혼 타령이야? 이게 아주 어려서 예쁘다 봐줬더니만 하늘 같은 남편을 못 알아보고 무슨 짓이야?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해? 아주 처남들이란 것도 호랑이를 키웠지. 어디 내 아이 분유를 먹어? 처남 단속 잘하고 다시 한번 이혼 소리 나왔다가는 나 안 참아. 안 참으면 어쩔 건데요? 나 그런 거 하나도 겁 안 나요.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사니까 이혼해요. 또 이혼 얘기했지. 정말 당신 후회하게 해줄 거야. 어디 봐봐. 절로 잘못됐다는 소리 나오게 해줄 테니까. 제게 씩씩거리고 잔뜩 화가 난 채로 삿대질을 한 남편은 예전부터 제게 열등감도 가지고 있었고, 이왕 이혼 얘기 나온 김에 저는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허나 찌질하게도 여자는 애만 잘 보호하고 있으면 엄한 짓 못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주워들었던지 밤에 제가 잠깐 눈 붙이는 사이에 제 곁에 있는 제 아들을 데려다 지 누나한테 맡겨버리더라고요. 내 아들 어디 갔냐고 울부짖는 제 앞에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누나한테 맡겼으니 괜찮을 거야. 아들 보려면 앞으로 내 말 잘 듣고 어머니 잘 모시고 돈 착실하게 잘 벌어와. 잘 들어주면 기꺼이 우리 아들 다시 당신에게 돌려줄 거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등골이 오싹하며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단 한순간도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지만 많은 고민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모성애냐 아니면 생존이냐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 남동생들 인생까지 걸려있으니 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게 이성적인 것 같더라고요.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 했나요? 무섭게도 나를 버린 어머니의 핏줄답게 저의 선택은 동생들과 함께 생존이었고, 또 살아보니 남편이 이기적이긴 하지만 지 아이는 잘 키워줄 사람 같고, 더군다나 아들이니 저는 어머니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짐과 귀중품을 챙겨 야반 도주를 한 것이었죠. 동생들은 그래도 인정이 많았던지 시어머니 방에 잔뜩 밥을 차려놓고 좋아하시는 고기 반찬도 잊지 않고 챙겨드린 채 저와 함께 길을 나섰더랬죠. 모성애에 휘둘릴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저를 단단히 버릇 고쳐준답시고 아이를 안전한 누나에게로 주었지만, 저는 거침없이 예상을 뒤엎고 나왔고, 비로소 저에 대해서 잘 몰랐던 남편은 뒤늦게 제게 잘못했다 빌었지만 저는 이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생활비 낼 것을 모아 변호사한테 주니 변호사가 알아서 위자료까지 제게 받아 승소해 주었고, 저는 위자료와 더불어 그동안의 생활비까지 모두 받아내어 목돈이 생겼네요. 남편이 번 돈은 야무지게 모아놓은 것을 그 이상으로 제게 뱉어냈는데, 곰이 여우인 척 안 돌아가는 머리를 굴렸다가 호되게 당하니 참으로 고소하더라고요. 독하다고 모질다고 소리 들어도 저는 다시 인생을 새로 꾸리기로 했고, 이혼녀란 딱지를 달고 그 목돈으로
남동생들과 함께 옷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동생들도 제 권유로 억지로 중학교 졸업한 다음 학업으로는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그래도 둘 다 장사가 성미에 맞는지 저를 도와서 시키는 일을 잘 하더라고요.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남동생들에게도 돈을 배분해 주었고, 남동생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제게 큰 힘이 되어주며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로 한 번의 결혼을 더 하게 되었어요. 처음은 멋모르고 했지만 두 번째는 앙심을 품고 한 결혼이라 아이까지 낳고도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저는 힘 약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기로 했거든요. 제 두 번째 남편은 바로 저 예전에 중학교 때부터 일했던 공장 사장님 네분의 아들이었습니다. 거기도 무남 동료 외아들이었는데 힘들게 낳은 아들인 만큼 애지중지 키워 세상 물정 모른 상태에서 아버지 뒤를 잇겠다고 공장 파악을 하러 나름 감투 쓰고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저는 당시 몰랐지만 그 공장장이 제게 마음이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사모님이 저를 예쁘다 여기시며 챙겨주니 공장장님도 그런 동생 같은 마음으로 챙겨주는 거라 생각했지만, 마음의 결이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일하던 언니한테 들어서 알게 되었더랬죠. 옷가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우연치 않게 전에 함께 일했던 공장 언니를 만났는데, 제가 옷가게에 나름 번듯하게 하고 손님들도 제법 많으니 슬쩍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세란이, 너 이렇게 성공한 줄 안 거 보시면 공장 사모님 배 아프시고 미안하시겠다. 사실 너 사모님이 네 전남편한테 떠넘기듯 시집 보내려고 한 거, 그거 다 그 아들이 너한테 마음 있어서였잖아. 그거 너만 빼고 일하는 사람 다 알고 있었어. 사모님이 아들만 못 돌려놓자 너를 빨리 시집 보내기로 한 거고, 네가 하필 또 거기에 멋모르고 낚인 거지. 그래도 그 남자 양심은 있는지 치매 어머니 얘기는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는데 사모님이 그거 입 다물라고 했다더라. 그 덕에 어쨌든 결혼한 거고 사모님 너 치워버리고 네 전남편한테 밍크코트 한 벌 받았대. 저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물론 내가 남편에게 휘둘려 결혼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 보면 인생에 흠집이 난 게 다 그 사모님의 농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되갚아주지 않으면 두 발 뻗고 못 자겠다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반드시 받은 건 되갚아주자는 심보로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괘씸하고 어이없었던 저는 당장에 달려가 사모님에게 최소한 사과라도 받으려고 했건만 참으로 뻔뻔스럽게 나오니 저 역시 도리가 없었던 것도 있었지요. 뭐? 지금 나한테 사과를 하라고? 야, 나는 둘이 만나기만 하게 해준 건데 니들 좋아서 결혼해서 잘 안 돼 이혼한 게 그게 어째서 내 탓이냐? 치매 어머니 있다는 거 숨기라고 한 사람도 사모님이라면서요. 대체 뭐 때문에 나하고 전남편이랑 그렇게 맺어주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진짜 소문대로 아드님이신 공장장님이 제게 마음이 있는 걸 알아서였어요? 뭐야? 어디서 근거 없는 말을 내뱉어? 우리 아들이 눈이 삐었냐? 너같이 근본 없는 애를 좋아하게? 우리 아들 집안 좋은 여자랑 만나고 있고 조만간 결혼할 거니까 어디 언감생심 넘볼 생각이나 말아라. 방방 뛰며 제게 빨리 공장에서 나가라고 불쾌한 듯 두 팔로 밀어버리는 거, 기분 나쁘게 밀치고 툭툭 털며 제 발로 나왔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거 한번 해봐서 가볼 때까지 가보자는 심보로 저는 일하고 있는 동료의 도움을 얻어 공장장님과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더랬죠. 함께 얘기를 나눠보니 소문과는 다르게 어리숙하고 뭘 모르는 것 같았고 참으로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럼 게임 끝난 거죠. 저는 더 이상 풋풋하고 멋모르는 소녀가 아니었고 애까지 낳은 마당에 그 사람하고 엮이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모님 말 맞다나 결혼 얘기까지 오가고 있는 마당에 제가 파토를 내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펄펄 뛰는 사모님에게 더 큰 한 방을 먹여주기 위해서 공장장님과 결혼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러자 두 사람이 싹싹 빌더라고요. 사모님은 절 우습게 본 것을 후회하고 손바닥으로 싹싹 빌고, 그 아들 공장장님 또한 저와 함께 하고 싶다고 모자가 반대 방향에서 빌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세란아. 제발 우리 용수 놓아줘. 걔 우리 공장 이어받을 무남 동료 외아들이다. 내 전부야. 네가 돈을 원한다면 주고 다 원하는 것 해줄 테니 제발 우리 아들만 건드리지 마.
세란씨, 우리 함께해요. 전부터 당신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결혼하려던 여자는 어머니가 밀어붙여서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온 건데 진짜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은 세란씨가 전부였어요. 우리 한번 잘해봐요. 당신도 나 싫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면 내게 기회를 한번 더 줘요. 저는 이 상황에서 뜻밖의 공장장님 진심을 알게 되고 처음에는 물론 사모님 엿먹으라고 골탕 먹이고 내가 당한 것 되갚아 주려고 시작하려 했지만 나중에 진짜로 공장장님의 진가가 보이고 진심을 알게 되니 저 역시 여자인지라 흔들리더라고요. 이번에는 진짜 내가 여자로서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게 되었고 남동생들도 저 위한다고 누나 행복하라고 알아서 독립까지 한 상태에서 온전히 저는 두 번째 남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덕에 사모님 사장님은 들어 누워 쓰러지게 되었고 아이까지 가져도 끝까지 저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모님과 남편의 나약한 갈등 끝에 매번 싸우게 되고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뒤는 아시겠죠. 좋게 말하면 두 번째 남편은 제게 진심이었지만 너무 착해서 부모님한테 휘둘리는 인생을 살았기에 그의 선택은 제가 아니라 부모였기에 끝날 수밖에 없었던 사이였네요. 끝내 두 번째 아이까지 낳고 이혼 도장을 찍었을 때 도끼 어린 눈으로 가소롭게 저를 보던 사모님이자 시어머니 서슬퍼런 눈빛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진짜 적어내려가니 자꾸만 눈물이 나네요. 내 인생이 너무 가엾어서요.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껏 사는 동안 한 번도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도 남편한테 주고 나왔는데 두 번째 아이라고 못 주고 올 건 없었지만 아픈 건 매한가지더라고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제가 옷가게를 하는 것이 힘에 부치자 막내 동생 종수는 좋은 뜻으로 제가 힘들어하는 게 마음에 걸렸던지 뭘 자꾸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종수는 제게 사업 제안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우리도 옷가게를 인터넷으로 사업 확장시키자. 요새 촌스럽게 누가 샵에서만 옷을 팔아. 인터넷으로도 하고 샵에서도 하고 열심히 하면 적은 노력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내가 다 알아본 경로도 있고 돈 조금만 투자하고 아는 형이 누나 얘기를 하니까 당장에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 누나는 아무 걱정 말고 돈방석에나 앉을 생각이나 해. 잔뜩 들뜬 목소리로 정수가 얘기를 하는데 몸이 안 좋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많아 단골들도 떨어져 나가니 동생의 말 맞다나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동생을 믿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줄은 몰랐죠. 종수가 알고 보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아는 형이라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돈은 돈대로 뜯기고 가게는 가게대로 날리는 위기에 처하고 말았더랬죠. 그것도 모자라 막내 동생은 보증까지 서서 사는 집까지 다 날려버려 빨간 딱지가 집안에 온통 붙어 차마 제게 미안하고 면이 안 섰던 막내 동생은 모든 것을 제게 떠넘기고 잠적하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우울했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은 것도 막막할 따름이지만 재산보다는 자꾸 핏줄이 보고 싶더라고요. 첫째 아이도 둘째 아이도 제 손으로 아비한테 맡기고 삶이 힘들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건 바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엄마였습니다. 쌍둥이 동생들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저를 부모 삼아 형제 삼아 의지하고 있었지만 저 역시 정신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그때는 가장 힘들고 아플 때라 같은 한국 땅에서 어딘가 본인 가정 꾸리며 살 우리 엄마를 찾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온갖 제가 아는 인맥들을 동원해서 참 그래도 인연이 다시 될 거였던지 전에 한 동네에 살던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되셔서 찾아가 뵈었는데 그때 엄마가 누구랑 결혼하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소문으로 들은 얘기를 제게 해주고 물어물어 겨우 엄마를 찾아내었는데 저 멀리서 엄마를 다시 보았을 때는 눈물도 떨리는 맘도 없이 덤덤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너무 삶의 억하심정에 짙어서 그런지 이젠 뭘 겪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독하게 변했나 보다 했어요. 소문 좋아하고 뒷담화에 능사인 동네 할머니에게 듣기로는 엄마 역시 저 못지않게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내가 건너 그 동네에 아는 아줌마한테 들었는데 네 엄마 재혼자리 얻어서 나갔는데 혼인신고도 못하고 그냥 이름만 부인이지 그 집에서 일해주는 가정부나 다름없다더라. 병든 시어머니 모시고 그 집 딸내미 키워주고 나중에 네 엄마가 키운 염치 있는 딸내미 덕에 집안 재는 챙겼다는데 그래도 네 엄마하고 핏줄인데 한 번은 가봐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키운다고 했던 내 또래의 딸이 미워졌습니다. 더 이상 질투 어릴 나이가 아닌데도 왠지 내 자리를 그 애가 차지한 것 같고 내가 받을 사랑을 독차지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실제로 그 엄마의 유림이라는 딸을 보고 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게 우리 엄마 딸 행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나 고깝고 거슬렸습니다. 잘나가는 아버지 돈으로 어려운 거 모르고 살고 엄마 사랑까지 받고 자란 유림이를 어떻게 골탕 먹여줄까 고심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큰 쌍둥이 동생인 종찬이가 제게 볼일로 인해 찾아왔는데 제가 숨기기도 전에 이미 자료들을 봐버리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동생도 다 아는지라 숨길 것도 없었고 종찬이 역시 제가 조사한 것들을 보고 딱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누나 친어머니시구나. 누나랑 아주 꼭 빼닮았네. 할머니 말씀처럼.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팔자도 아주 똑 닮았지. 남편 사랑도 못 받고 자식도 등지고 여자로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 누나 친엄마 옆에 있는 여자가 친어머니가 딸처럼 키웠다던 여자구나. 곱고 예쁜 게 딱 내 스타일인데 내가 도와줄까? 네가 무슨 수로 도와줄 건데? 이 여자 딱 봐도 행색이 돈 좀 있는 것 같아서 나라고 평생 남의 돈 먹고 살 수는 없잖아. 누나는 어떻게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만 믿어. 난 종수처럼 무책임하게 누나를 등지지 않을 거야. 나 믿지? 종찬이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비상했던 애라 뭐라도 했음 잘했을 아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사업을 돕다가 벌이가 영 시원찮으니 제게 부담 주기 싫다고 나가서 그간 번 돈으로 사업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뜻이 맞아서 종찬이와 저는 함께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마침 유림이가 일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 숙련된 배달 기사를 뽑는다 해서 고의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종찬이는 유림이를 우연을 가장에 만나게 되고 얼마 안가 6살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고 만난다더라고요. 종찬이는 키도 크고 얼굴도 아버지 닮아 멀끔하게 생겨서 여자들한테 평소 인기가 많았던지라 유림이와 만나기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여자 마음도 잘 알아서 처음에는 종찬이가 먼저 유림이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림이는 종찬이를 더 붙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찬이가 골치 아픈 듯 착잡하게 저희 집 식탁에 앉아 마른 세수를 하더라고요. 유림이가 아이를 가졌다네. 아이 가졌다고 촌스럽게 나랑 결혼하자는데 결혼하면 나 무조건 누나랑 같이 살겠다고 말했어. 유림이한테도 누나 친엄마한테도 차라리 그쪽에서 결혼 못하겠다고 해서 돈 봉투 받고 나오는 게 제일 안 시끄럽고 좋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허나 종찬이의 바람처럼 흘러가진 않고 유림이의 고집으로 기어코 결혼을 위한 상견례가 잡혔고 종찬이는 피곤한 듯 제게 통보했습니다. 허나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곧 잡혔다던 상견례에서 엄마를 만날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내가 만약 지금 더 잘 되었다면 엄마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걸로 상상해보면서 수십 년 만에 나를 볼 엄마의 얼굴을 그려보고 잠이 들었습니다. 동생의 상견례는 어찌 보면 제게는 여태 그리웠던 엄마와의 해오였기에 나 여태 엄마가 버렸어도 잘 살았다는 것 보여주고 싶어 옷을 좋은 것을 사입고 나 좀 더 봐달라고 잘 보이고 싶더라고요. 그 누구보다 엄마한테요. 약속된 비싼 한정식집을 찾아가는데 저 멀리서 엄마가 새 남편과 함께 있는 상태였고 저는 찾아가 저보다 더 고운 엄마에게 인사드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종찬이 누나 박세란입니다. 엄마가 나를 평소에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내 이름과 내 얼굴을 알고 분명 천지개벽할 얼굴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또한 훗날 내 자식들을 만나면 그럴 것 같아서 그 누구보다 엄마 마음을 잘 알게 되었죠.
혹시나가 역시나 엄마는 얼굴이 굳은 상태로 무척이나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고, 엄마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래도 엄마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상견례 내내 제게서 시선을 떼질 않았어요. 그 옆에 유림이가 있었는데도 온전히 엄마의 시선은 내 것으로 되어 있었죠. 전 그게 좋았어요. 엄마는 몇 번이나 내게 말을 걸 틈을 보고 있었으니 눈이 너무 많았기에 쉽사리 말을 붙이지 못했고, 저는 엄마의 심정 또한 알았습니다. 상견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후 저는 돌아왔고, 엄마와 함께 있었던 시간을 생각해내며 기뻤지만 자꾸만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 대해 후회가 들면서 상황이 괴롭기도 했어요. 만약 처음부터 꼬이지 않았으면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나는 지금 유림이처럼 철 모르는 아이로 자라 누군가에게 시집을 가고 바람직한 사랑을 하며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키웠을 텐데, 대체 어디서부터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엄마와 내 운명이 서글프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게 통장을 내밀기에 처음에는 내가 엄마를 말로써 위태롭게 할까봐 엄마 자신이 걱정되어 입막음하려고 돈을 내미나 싶어 실망스러워 사납게 대했지요. 사돈처녀, 상견례 때 듣기론 당장의 막내 동생 때문에 오갈 곳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방 얻을 값을 통장에 넣었어요. 이걸로 집 얻고 우리 예비사위 결혼하는데 보탰어요. 사는 게 녹록지 않은 것 같아 내 딸 같아 주는 거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요. 내 딸 같아서 주시는 거라고요? 내가 진짜 딸이라서 주시는 건 아니시고요. 사돈어른. 저를 바라보는 엄마의 표정이 참으로 가슴 아프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자꾸만 제가 친자식이 맞는지 떠보려고 하고 말을 본내 못하시길래 내질러 밝혔는데, TV에서만 볼 것 같은 나를 와락 안아주는 엄마의 모습과는 달리 주춤하며 난색을 표하는 것도 솔직히 거슬렸습니다. 나도 자식을 버린 어미이기에 엄마가 무슨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나를 버렸다는 것을 알기에 잘 해결을 보고 싶었지만 엄마의 뒷걸음질 치기 때문에 저는 더 마음이 상하고 삐뚤게만 느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상처받은 얼굴로 그대로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고, 저도 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쾌하지 않은 기분으로 그래 어디 얼마나 그 알량한 돈으로 내 존재를 해결을 보려 하나 통장 안을 보았는데, 뜻밖의 통장 속의 날짜에는 꽤 오래전부터 모아놓은 흔적이 있었고, 저는 마음이 먹먹해지는 게 감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흘러 통장에 떨어졌고, 그 통장을 부여잡고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엄마의 마음이 들어간 그 통장의 돈을 찾아 그래도 길바닥에 쫓겨나는 것은 막게 되었고, 유림이와 종찬이는 결혼하게 되어 엄마와 나는 사돈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나는 사돈으로서 겉으로나마 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는 상태로 나름 잘 지냈고, 겉으로는 사돈이었기에 왕래하며 엄마는 나를 잘 챙겨주었고, 틈만 나면 저희 집으로 와서 반찬이며 뭐며 잘 챙겨주셨습니다. 유림이 역시 아이를 가진 상태라 자주 엄마에게 들렀는데 자꾸만 저희 집에 가는 빈도가 많아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질투를 보내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입만 다물면 평생 그렇게 살게 될 줄만 알았는데, 하지만 세상엔 비밀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뜻밖의 이 사실은 엄마의 사실혼 관계인 남편인 유림이의 친정 아버지에 의해서 드러났는데, 언젠가 엄마에게 제 이름을 들었던지 계속 의미심장하게 지켜만 보다가 결국 호적이 드러나며 엄마와 제 관계가 밝혀졌던 것이었죠. 그러나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저희 집에 찾아와 야윈 얼굴로 진가방을 내려놓는데, 저를 갑자기 와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다. 여태 유림이 엄마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세란이 엄마로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둘 다 소중한 내 딸들이라 둘의 엄마로 산다는 것은 큰 욕심 같더구나. 유림이한테는 아이를 낳고 모든 것을 밝힐 예정이고, 유림이도 이젠 믿음직스러운 종찬이가 있으니 아내로서 엄마로서 잘 살아갈 거라 믿는다. 나는 엄마를 안았고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종찬이도 처음에는 나를 위해 유림이한테 다가간 것이었지만 유림이가 아이를 낳으니 이젠 아내로서 가정을 이루며 잘 살아가길 원하길래 동생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엄마와 처음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같이 밥을 먹고 함께 거리를 걷고 엄마라고 한껏 불러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빚도 다 갚게 되었고 엄마는 제가 아이를 그리워하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모두 제가 키울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은 다행히 어려서 엄마와 나처럼 고리 깊지 않아 엄마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나, 우리 아이들이 함께 다시 시작하며 살아가게 되었네요. 저는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많이 돌아왔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모든 게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유림이도 제 올케로서 엄마의 딸로서